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댓글을 보면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멘탈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점은 짚어봐야겠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계좌 구출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계좌의 상황이 다르고 현금 보유 유무도 다르기 때문에 각 세 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자리가 좋은 종목까지 소개 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 현황을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3개월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두 차트 모두 2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최근 1개월 동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을 먼저 보게 되면 7.8% 상승하고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6% 상승을 하고 8.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증시 하락폭은 3%와 9% 수준인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내 계좌는 왜 많이 내려갔을까요? 왜 증시는 안 빠졌는데 내 계좌가 많이 떨어진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한 달 동안 많은 매수를 했다. 즉 고점 매수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닥의 하락폭이 컸듯이 기술주의 하락폭이 더욱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 기술주의 비중이 높으셨다면 하락폭이 더욱 크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적이 없는 종목의 비중이 높으시다면 이번 계좌 손실이 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실적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종목은 하락폭을 더욱 키우기 마련입니다. 이런 종목의 비율이 많다면은 지금 현재 계좌가 많이 내려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다음 장에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리고 영상으로도 많이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산수패는 이번 하락장에서 3.7%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몰빵 심스는 이번 하락장에서 23.6%의 계좌 손실이 났는데요. 이 둘은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수패의 1000만원짜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혁신,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로 각 5가지 상품을 200만원씩 투자하면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동안 흘러내렸으니까 혁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23.6%, ARKK가 한 달 동안 23.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QQQ는 7.1%가 하락을 했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4.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효자 노릇을 한 것은 원자재인데요.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8.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르게 200만원씩 투자했다면 지금 1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4%가 채 되지 않는 이런 손실금인데요. 이렇게 큰 하락이 와도 포트폴리오를 잘 꾸며놓으면 이렇게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금을 보게 되면은 200만원 넣어놨던 ARKK가 152만원밖에 남지 않고 지금 반대로 원자재에 투자했던 PDBC는 216만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비중을 다시 나눠보면은 ARKK는 16%밖에 되지 않고 성장은 19% 그리고 원자재랑 배당 쪽이 22%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밸런싱을 하게 된다면 배당과 원자재 쪽에서 돈을 빼다가 혁신과 성장에 넣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심슨 분은 23.6%의 하락이 나온 거는 혁신의 ARKK에 1000만원을 다 때려 박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옵니다. 지금 이렇게 때려박고 나면은 현금조차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금이 없다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지하게 내 계좌를 열고 종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로 나눠서 나는 어디에 비중이 높은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꾸며놨는데 그대로 멈춰져 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혁신 성장주에 모두 종목이 가득 차여 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저라면 어떻게 할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직접 진짜 지난주까지 했던 방향과 앞으로 해야 될 방향도 들어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금 보유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분인데요. 지금 현금을 100% 들고 있다. 그러다 하더라도 지금 성장과 혁신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몰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넣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이 100%면 제가 예전에 포트폴리오 꾸미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때 그 작업들을 보시고 내가 비중을 어떻게 넣을지 이런 포트 전략을 세운 다음에 직접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혁신과 성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꾸며놓은 상태였고 현금을 일부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혁신과 성장이 떨어져서 여기에 더 현금을 넣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총알이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총알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 보유자가 아니라 포트 구성자로 넘어가서 하는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구성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놨으면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그걸 간단히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혁신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에 100만원씩 넣어놓고 지금 현재 혁신이 50% 마이너스 나서 50만원밖에 안 남고 성장은 20% 마이너스 나서 80만원이 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리밸런싱 하는 작업은 배당에 20만원 빼서 넣고 성장으로 원자재에서 50만원 빼서 혁신으로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과 성장에 주스를 늘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1단계 작업이고 두 번째 작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혁신과 성장이 떨어졌을 때는 바잉 찬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걸 보는 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애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의 차트인데요. 애플이 기존에 보면은 2020년도에 벽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걸 뚫고 2020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락을 했는데 다시 아까 만났던 그 벽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는 벽이 아니라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시고 이제 지지 구간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실적과 호재가 앞으로 받쳐줄 것 같은 기업이다. 당연히 애플은 그렇겠죠. 이런 기업에는 지금 채권과 원자재 배당 여기 있는 돈을 조금 더 빼서 혁신과 성장에 넣는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랬을 때 조금 더 강하게 혁신과 성장에 넣는 작업 하시는 것도 좋은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빼서 넣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조금은 유연하되 그렇다고 몰빵을 하는 건 안 된다. 요걸 명심하시고 조금 더 유연한 작업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주 투자자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장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5년간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여기서 하락했구나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그 하락의 끝은 언제나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저점 매수의 기회일까요?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애플과 같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면 반등을 할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릴지를 꼭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네 가지 질문에 예스라는 답이 나오신다면 가지고 계신 종목에 계속 꾸준히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차트의 지지선이 형성됐는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애플은 지금 강한 지지선을 만난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 있으면 다행히도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에 이런 지지선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
과연 실적이 개선되느냐 요겁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어야지만 우상향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테마주인가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친환경, 클라우드 요런 테마에 속한 기업인가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이든 정책과 반대되는 기업은 아닌가 요겁니다. 반대되는 기업이면은 바이든의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을 그리기는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지금 모두 다 예스가 나왔다면 당연히 보유하고 홀딩 하신다면 반등하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질문에 하나 혹은 두 개, 네 개 다 노가 나왔다면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기술혁신 기업들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요. 더 하락할지 모르는 시기지만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할 때는 겁 없이 사는데 왜 하락할 때는 겁을 먹고 못 사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하락할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되는 6개의 기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매수 추천이 아니라 제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룡 기업 중에서 애플과 아마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존의 차트를 보면은 6개월 동안 차트 중에서 박스권 하단에 터치한 상태입니다. 이걸 지지하고 올라가는 순간 저점 매수의 기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기업인데요. 앞으로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지만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제가 뽑은 거는 엔비디아랑 ASML입니다. 그 중에서 ASML을 가지고 왔는데요. 6개월간의 차트를 보면은 상승을 하면서도 바닥을 한 번씩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다시 그 바닥을 그리는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기업 중에는 텔레닥과 유니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텔레닥은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죠.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 모두 다 제가 기업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텔레닥은 6개월치 차트죠. 지금 상승을 그리다가 하락을 했는데요. 제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지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텔레닥의 비중을 많이 못 높여서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시고 내 계좌를 검토한 다음에 지금 조금 더 개선된 계좌를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